비행기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던 라이트 형제의 첫 시험 비행에 이어서 54년 후에 바로 1957년 10월 4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한 번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이 스푸트니크 1호가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우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성이 우주로 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 체제로 양분된 냉전 시대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주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훨씬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죠. 단순히 우주로 위성을 발사한 게 무슨 위협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시 말해서 소련 본토에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 그리고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었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최초의 우주 유영, 그리고 최초의 달 착륙까지 모두 소련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냉전 시대 초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에 있어서는 소련이 많이 앞서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위협을 느꼈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라이스 대학에서 미국이 달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달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달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라는 명문을 남기면서 그 성과로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때 닐 암스트롱은 이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었다라고 명언을 남기면서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후 아폴로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12명의 우주인이 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에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날아가기까지 57년이 걸렸는데, 마지막으로 아폴로 17호가 달에 간 후에 지금 현재 거의 같은 시간인 5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말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달에 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천체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주 탐사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초의 여성 우주인, 그리고 최초의 유색 인종 우주인을 다시 한번 달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적 임무를 띠고 여러 가지 달의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 달의 기지를 건설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르테미스 미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약 30여 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국가가 달 탐사에 협력적으로, 그리고 각각 달 탐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만이 우주 탐사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우주 탐사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인해서 현대에는 23년 8월에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24년 1월 일본의 슬림이라는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는 미국 인튜어티브 머신즈의 노바-C라는 달 착륙선이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을 하였습니다.